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6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종가에 약간 돌리면서 지수상으로는 약간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락은 이렇게 좀 돌려놓기는 했지만 강하게 올려붙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000포인트 이렇게 오면서 보여줬던 그런 강한 시장 분위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밀리지 않고 아침에 낮게 출발했다가 종가에서는 다시 이렇게 플러스가 나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지수는요 거래소가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퍼센트로는 0.00으로 나오는데요. 지수로는 플러스 0.14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합이라고 봐야 될 텐데 아침 대비해서는 조금 돌리면서 끝냈습니다. 3198포인트입니다. 어제 지수하고 똑같죠. 코스닥이 플러스 0.61% 올라서 803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 이제 원전 특히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이쪽 종목들이 ETF 설정한다 그 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모처럼 뷰티테크라고 할 수 있는 미용, 화장품 이런 쪽들이 또 오늘 모처럼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목 위주로 시황을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을 이렇게 보면요. 오늘 거래소가 10조 7천억입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최근에 19조까지도 갔고 엊그제만 해도 한 15조 16조가 갔다가 시장이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는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지만 거래 또한 다소 이렇게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든 관망세가 진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조 7천억이니까요.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보통 코스닥 또한 10조는 거래가 되거든요. 거래가 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코스피 일봉 그래프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은 받았지만 이렇게 보시면 21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다시 어제 오늘 21선을 살짝 이렇게 걸치면서 그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1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동평균선이다. 생명선이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21선 위에 일봉이 위치해야 그래도 시장이 살아있다. 매매할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21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어제 오늘 다시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살짝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프상으로도 모양을 다시 이렇게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분봉 한번 보시죠. 분봉 보면은 오늘 하루 이렇게 추이를 보면 아침부터 종가까지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약간 우상향했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이렇게 꾸준히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끈하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매도 물량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사주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수급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4일간 이렇게 추세를 보면 완만하지만 우상향하면서 아침보다는 종가가 이렇게 조금 올려붙는 강세장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매수가 살아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1000억 판 게 눈에 띕니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7월 들어서 한 5조 이상 이렇게 순매수를 했던 것에 비했을 때 오늘 1000억 매도한 거는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속이 될지 바로 또 내일부터 매수 위로 돌아설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도 우위했다는 것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개인들이 한 1100억 정도 매수 우위했고요. 기관이 한 700억 정도 매도 우위했는데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는 한 790억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추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 최근 매매 추이 이렇게 보면요. 요 칸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7월 들어서 한 5조가량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위하다가 오늘 한 1000억 정도 매도 우위했고요. 3일 전에 한 8천억 정도 매도 우위한 게 유일하게 매도 우위입니다. 그 외에는 꾸준히
한 3천억에서 5천억, 8천억까지 매일 매수 우위했다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지금 7월 달 들어서 5조가량 순매수 우위하고 있다. 그렇지만 3일 전 또 오늘 천억 정도는 또 매도 우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들은 그동안에 꾸준히 이렇게 매도 우위하다가 오늘 한 1,1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개인들은 일정한 패턴이 없고요. 올라가는 시장은 팔자 우위, 빠지는 시장은 매수 우위, 그렇게 단타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 약보합 정도 됐습니다. 오늘 또 시간 외에서는 또 상당히 좋은데요. 어제 다우가 마이너스 0.14%. 그래프 보시면 최근에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이죠. 21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져 있습니다. 나스닥이 어제 마이너스 0.65%. 이런 모습입니다. 그 그래프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S&P 500이 마이너스 0.42%. 다 비슷합니다. 21선에 이렇게 좀 걸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마이너스 1.1%. 반도체는 또 21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일본 시장 니케이 플러스 0.6%. 21선 위로 올랐었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0.9%. 대만은 오늘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양봉입니다.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플러스 0.3%, 프랑스 마이너스 0.1%,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상해 플러스 0.4%,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0.06%. 글로벌 시장 패턴하고 중국 시장도 이제는 같이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 주요 종목인데요. 어제는 뭐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는데 오늘 시간외에서는 다시 약간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시간외 시세인데요. 전체적으로 아침 대비했을 때 양봉이 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매수세가 가담하는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 0.271%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또 미국 시장은 또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애플이 오늘 시간외에서 0.3%.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좀 고개를 숙인 그런 모습이죠. 테슬라가 오늘 시간에서 마이너스 0.13%. 테슬라도 하락은 멈추고 있지만 쉽게 이렇게 돌아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02%. 그래서 오늘 시간외에서는 이렇게 좋지 않지만 전체 그래프 이렇게 추세 보시면 상승세가 가장 강한 그런 종목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상승세가 강했던 테마라고 그래야 되겠죠. 원전 관련주들, 특히 그 중에 이제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쨌든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건설하는데 관여가 깊은 현대건설 5.4%, 두산 에너빌리티가 2.3%, 한전 KPS가 3.5%, 한전 기술이 6.8%. 또 한국전력이요. 오늘 7.4%니까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대량으로 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신한 또 미래에셋 이런 데서 SMR 이쪽에 특화된 이제 ETF를 다음 달에 출시할 것이다. 그게 이제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얼추 지금 나온 얘기로는 한 몇천억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SMR 관련 종목이라고 그래봐야 손가락에 이렇게 꼽죠. 한 10개에서 한 20개일 겁니다. 근데 큰 종목 위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봤을 때 우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주목을 받는 지금 이제 뉴스에 보도된 걸로 봐서는 그 ETF의 한 20-30%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할 것이다 이랬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2.3% 이렇게 올라졌습니다.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시죠. 급등 후에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ETF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ETF가 다음 달에 이제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빠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격은 조정을 이렇게 깊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 정도는 좀 들어가 볼 만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수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한 120만 주, 기관이 한 45만 주, 그제도 외국인들이 한 290만 주, 기관이 한 75만 주. 그래서 수급에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주가는 지금 보합으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수급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가격인데요. 최근에 한 2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국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어찌 보면 손치매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SMR 관련해서 이제 다음 달에 여기 ETF가 출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선 방산 또 뷰티테크 이런 거 봤었지만 ETF가 한번 이렇게 설립이 되면요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오랫동안 상승세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MR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점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SMR 관련해서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선 이제 손꼽을만 하지만 현대건설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3% 올라줬는데요. 모처럼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SMR ETF 이제 설립한다. 그 얘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기관들이 한 34만 주 샀습니다. 이것도 선침해성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 5일간 이렇게 꾸준히 지금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횡보하면서 조정을 받았다고 그러면 현대건설은 그래도 꽤 조정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60일선에서 오늘 한 5% 정도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어쨌든 원전 관련해서 그쪽에 좀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도 그동안의 경험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렇게 손꼽는 기업인데 지금 시장 규모가요. 지금 현재는 그 SMR 그 시장 규모가 한 7조 규모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근데 이게 이제 매년 한 17%씩 성장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2050년이 되면 시장 규모가 한 950조 정도로 커질 거라고 그럽니다. 그때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이제 SMR이라는 거는 대형 원전에 비해서요. 그 공기가 굉장히 짧아요. 대형 원전이 한 7년에서 한 10년. 근데 SMR은 3년에서 5년 정도. 그 용량도 대형 원전 같은 게 한 1000kW 이 정도 되는데요. 이 SMR은 한 10에서 300MW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한 3분의 1이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죠. 대신에 이제 쉽게 가서 설치를 할 수 있고 꼭 그 바다나 이런 쪽 아니어도 육지 안에도 이렇게 건설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데 전력 소요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쪽에 쉽게 이렇게 갖다가 설치를 할 수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지역 난방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가볍게 이렇게 설치해 줄 수 있다. 공장에서 이렇게 지어서 이동을 해서 그쪽 지역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건설이 용이하다 이런 얘기죠. 현대 건설이 어쨌든 원전 요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에도요. 오늘 한전 KPS 3.5% 그래프로는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에서는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편입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전 기술도 이렇게 보시면 1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8만 원대까지 근 한 30%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전력이 7.4%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은 좀 가격 부담이 되죠. 조정 없이 지금 앞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SMR 관련해서 다시 원전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가기 때문에요. 가격 면에서 그렇게 부담이 좀 덜한 그런 종목이다. 그 중에 이제 ETF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이런 쪽들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오늘 뷰티테크 관련주들이 뭐 그렇게 아주 강한 건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뷰티테크 관련해서 제가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금년에 아마 수익률이 가장 크게 났던 거는 파마 리서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안 드렸는데요. 최근에 조정을 받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6% 넘게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뷰티테크 관련해서는 어쨌든 파마 리서치가
앞장서서 이렇게 끌어가는 주식이다,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쪽 들어가기가 조금 겁난다 그러면 한국콜마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좀 늦게 추천을 드렸지만 한국콜마도 수익률로는 굉장히 컸어요. 파마리서치 못지않게 이렇게 수익률이 났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조정이 아주 깊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21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근한 20% 가까이 단숨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61선에서 다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가격 면에서 한국콜마는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혹시 이익을 내신 분이라고 그러면 팔고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한국콜마는 지금 다시 들어가도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워낙 지금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콜마 실적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종 보여드렸는데 실적을 보면 아마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 실적이 대폭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영업이익만 이렇게 놓고 보죠. 2022년에 730억, 23년에 1300억, 2024년에 1900억, 금년에는 한 2600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 대비했을 때 거의 한 4배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요, 앞으로도 이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가가 좀 조정받을 때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는 거의 그 기업 구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요. 한국콜마가 이제 미국의 그 현지 공장이 한 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국콜마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래서 이제 제가 한국콜마 말씀드리는데요. 코스맥스는 반면에 이제 이 아시아 쪽 이쪽에서 또 굉장히 시장 쪽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흐름은 비슷합니다. 보니까 위탁에서 생산하는 그 화장품 중소업체가 한 4,000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두 군데 다.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한 그런 그 영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콜마는 미국향 이쪽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관세 관련해서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미리 와서 이렇게 사재기를 하는 그런 걸 보시죠. 그런 걸 관련해서 봤을 때 관세에 영향 없이 이쪽은 매출액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이 한 20% 정도 조정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요. 오늘 APR이 11.3% 올라줬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신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APR이 시총이 한 7조 지금 8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화장품 종목 중에서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모레라든가 LG생건 이런 쪽을 앞서 있습니다. 시총으로 봤을 때 한국콜마 같은 경우 지금 잘 나간다고는 그러지만 APR 비교하면 한 3분의 1밖에 안 되죠. 이렇게 봤을 때 APR이 지금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기존 화장품 업체하고 조금 다른 게 홈뷰티 디바이스라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뭐 리프팅이라든가 클렌징이라든가 두피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기구를 파는 그런 그 화장품 회사인데요. 요게 전체 매출액의 한 40% 내지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뷰티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 이제 회사가 설립된 지가 한 10년밖에 되지 않는데 기존 화장품 업체들을 다 따돌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또 최근에는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외에도 뭐 패션, 엔터 관련까지도 사업을 굉장히 넓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미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수급에서도 거의 이렇게 매물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예전 이제 파마리서치 날아가듯이 지금 APR이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화장품 회사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르다 이런 점에서
APR도 이렇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마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한미 반도체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용 잔고가 굉장히 높고 개인들이 저점에서 많이 샀다는 점에서 아마 구독자분들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요. 신용 잔고도 지금 최고점에 이르렀고 또 반대로 공매도 수량도 한 550만 주에서 지금 한 20만 주 줄어서 오늘 보니까 한 53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는 굉장히 공매도를 많이 쳐져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반면에 또 신용이 220만 주 정도 돼요. 이렇게 까만 선 보면 여기 신용 잔고 그 지표거든요. 오히려 신용 잔고가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죠. 주가를 그래프로 보면 근 한 반년 동안 이렇게 재미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내용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에다가 TC 본더를 2017년 이후에 2024년까지 따지면 근 한 100대 이상 공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 하나 세미텍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공급선 다변화를 시킨 거겠죠. 여기에 이제 공급사를 선정을 하면서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가를 한 25% 정도 높였죠.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철수하는 아주 강경 조치까지 이렇게 취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그 이후로 이렇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나온 얘기는 중국 업체에다가 TC 본더를 납품하고 있다. 확인된 건 아닌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미국 쪽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 염려까지도 한미 반도체 쪽에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마이크론에도 TC 본더를 이미 한 50대 공급을 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한미 반도체는 다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삼성 쪽에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한화 쪽하고 이렇게 공급선 다변화를 하기는 했지만 한미 반도체 위상이라는 거는 아직도 제가 보기 여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TC 본더만 따졌을 때 전체 그 글로벌 공급량의 한 90%를 한미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아직도 독점적이고 아주 독보적인 존재죠.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ROE라든가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국내 상장 기업 중에 아마 1위 아니면 2위 정도 되는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매도가 지금 한 230만 주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강세장에서는요. 공매도가 손해보기 굉장히 쉽습니다. 매수를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만 한미 반도체가 올라주더라도 공매도 한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했지 않나 싶은데요. 공매도가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고 환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요. 이거는 아주 폭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공매도는 많이 해놨지만 쉽게 이렇게 수익이 안 나면서 딱 버티고 있는 그러면서 개인들이 또 신용들을 또 200만 주 넘게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실적이나 앞으로 성장성을 믿고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산다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신용 지금 가지신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에서 공매도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돈 먹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500만 주가량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무슨 호재가 있어서 급등을 할 경우에는 공매도 환매수가 갑자기 대량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신용으로 가지고 계시든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많이 올라간다 쪽에 비중을 두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도 꾸준히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 외에 이제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21선이 깨지고 61선까지 수급선
근데 이 수급선 61선이요. 강세장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종목 몇 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요 파란선 61선에서 지금 양봉이 나고 있죠. 그 다음에 SK, 지주사죠. 61선에서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더전비주원, 제가 거의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21선 깨지고 매도 신호 났다가 다시 61선에서 한 3일간 이렇게 딱 저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한 2%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지만 60일선은 저는 저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전체 이렇게 종목을 보면 그동안에 시장을 끌었던 주도주들이 60일선까지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락이 좀 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좀 주목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시장 전체는요, 오늘도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빠지면 매수세들이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살짝 플러스를 만드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으로 봤을 때 개인 예탁금 충분하고요. 또 외국인들이 7월달 들어서 5조 넘게 꾸준히 매수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수급이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